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우리 통합과학 유전 정보의 흐름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요번에 우리 이제 수행평가 실험도 같이 했지만 이번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생명과학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수업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통합과학에서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개괄적으로만 다룹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고3 때 생명과학 2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특히 이쪽 부분은요. 요새 이제 뭐 생명공학 그리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뭐 같은 얘기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론들 그리고 이런 영역들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고 심화해서 알아보기 위한 조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같이 이번에 한번 또 흥미롭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유전 정보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암호까지 우리 유인물 잘 뽑아서 우리 함께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과서를 이제 보면 알다시피 이 유전자 변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먼저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간단히 보면서 정말 이 유전자 변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자기 좀 유전자 변이라는 것들이 먼저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유전자가 저번에 우리 배우긴 했었어요. 핵산, DNA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그런 것들과 더 좀 심화시켜서 우리가 배우는 유전자가 어떻게 단백질을 발현하고 그런 것들이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근데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보통 합니다.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을 때 이런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이론도 있고요. 그리고 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질병이에요. 질병.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새도 이제 계속 연구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한번 우리 요 영화도 우리가 잘 아는 영화일 겁니다. 우리 엑스맨이라는. 그래서 요 영화 내용도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뉴턴 돌연변이와 또 인간의 대결을 그린 영화잖아요. 네, 요 영화 아시죠? 돌연변이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저는 이런 엑스맨 같은 영화를 좋아해서 그런지 뭐 염력을 쓰거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그런 능력을 발현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나는데요. 이 주인공 자비에가 바에서 미국 여사한테 작업을 거는 장면인데요. 그죠? 이제 이 영화를 계속 보다 보면은 여기서 자비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여자는 이제 홍채 이색증을 앓고 있는 여자인데 그래서 저렇게 색깔이 달라졌어요. 홍채 이색증이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로 이런 것들도 일종의 변이라는 거죠. 바뀌는 거를 말하는 거죠. 네, 변이는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변이가 생긴 개체들 그래서 변이가 생기려면 이런 식으로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런 한 교수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변이는 어떻게 보면 질병으로 가지만 이렇게 엑스맨처럼 정말 변이가 생기면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돌연변이로 인한 이런 변이를 가진 개체가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진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심화해서 나중에 발표를 하고 싶다라면 정말 엑스맨 여러분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장난으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 혹시 엑스맨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진짜 돌연변이로 인해서 새로운 개체들이 일어나는 것이 리얼이라면 정말 엑스맨 우리 인간 중에서도 긍정적인 돌연변이를 가진 개체들로 인해서 변이가 일어나는 그래서 진화가 되는 근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100% 팩트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아직 다 발견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론들과 가설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더 한번 생각해봐서 또 조사를 해나가고 발표도 해나갈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근데 또 다른 가지 한번 생각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생각이라기보다는 유전자 변이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질병입니다.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페니케토누증이라는 유전자적인 질병도 나오고요. 거긴 안 나왔지만 남모양 적혈구 유전병이라는 남모양으로 적혈구가 변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빈혈병 중에 하나거든요. 빈혈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유전자 변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는 그런 변이가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변이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화학 유독물질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담배 피시는 분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막 그러니까 우리 몸의 화학적인 작용, 이거 우리 배웠던 과산화수소. 이렇게 과산화수소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정도로 유독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카탈레이스라는 물질로 아까 물로 변화시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생겼더니 뭔가 유전자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여기 가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 이제 그것을 리페어하는 시스템들이, 그래서 이런 효소들이 또한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도 우리 몸에서는 일어납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런 수복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몸을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해주는 시스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질병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돌연변이가 돼서 진화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또한 요새 진화론의 한 가지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흥미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다시 우리 DNA와 이 RNA,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배웠던 것들을 간단히 복습을 하고 우리 또 심화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DNA 배웠습니다. RNA 배웠어요. 이거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시험 문제도 나왔어요. 비교하는 거. 그죠? 그래서 DNA라는 것은 무엇이냐? 유전 정보가 저장된 설계도 원본, 즉 생명체의 모든 유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DNA는 생명체의 모든 유전 정보 그 자체입니다. 얘는 보통 어디에 있었죠? 그쵸. 핵에 있었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중나선으로 된 거 우리 기억날 겁니다. 그리고 걔가 가지고 있는 이 오탄당, 그죠? 당. 그래서 이것이 디옥시리보스. 그래서 이 디옥시리보스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소가 없는. 그래서 다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딱 이런 것들을 이제 2번 탄소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우리 나중에 심화해서 또 해보자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티민, 티아민이라고 하는 이런 염기가 있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얘네들은 다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C, G, A라는 염기는 다 똑같이 있지만 DNA는 T가 있고 RNA에는 뭐가 있네? U가 있네. 그래서 이런 종류, 그리고 요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리보스라고 하죠. 그리고 얘네들은 디옥시리보스. 그래서 이 디옥시리보스의 약자가 그래서 DNA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보스의 약자에 그래서 RNA가 됩니다. 그럼 RNA는 뭐냐? 이번에 RNA를 우리 자세하게 배우죠. 그래서 DNA에서 필요한 정보만 따로 복사된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실 RNA는 핵 내에 없지 않아요. 핵 내에도 있습니다. 근데 필요한 부분의 유전자만 RNA로 복제가 돼서 세포 어떻게 보면 핵 밖으로 나와서 세포질 내에서
우리 배웠죠. 리보솜이라는 이런 기관들. 거기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복사된 물질이에요. 일부의 유전 물질을 복사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중간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배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중나선과 단일나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정보를, 그러니까 DNA는 어떻게 보면 이중나선으로 안정되게 저장이 돼 있어야 돼. 근데 그 필요한 부분만 이런 RNA가 돼서, 그래서 이 필요한 부분만 유전 정보를 어떻게 보면 복제를 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일시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일시적으로 또 사라져요. 그래서 얘네들은 불완전한 상태. 얘네들은 굉장히 안정된 상태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살펴두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교과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보시면 이런 탐구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 정보는 어디로 올라가는가? 그래서 유전 정보와 단백질은 무슨 관계일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주제를 줍니다. 생각해 볼 주제가 뭐냐? 요 갈색 유전자. 그러니까 이 갈색 유전자라는 게 갈색 눈동자를 아까 우리 그 엑스맨에서도 얘기했죠. 홍색 이색증이네. 그러니까 한쪽은 뭐 갈색인데 한쪽은 파란색이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유전자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갈색 눈동자를 가진 한 사람이 있고 파란색 눈동자를 가진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갈색 눈이죠. 저도 갈색 눈이고 여러분들도 대부분 갈색 눈이죠. 근데 이제 서양인들,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이런 분들 중에서는 갈색 눈을 가진 눈동자가 있습니다. 현상은 결국 이거예요. 갈색 눈동자냐 파란색 눈동자냐. 우리가 보기에는 겉이 다른데, 여기서도 얘기하죠. 겉이 다른데 그 이유는 단백질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 여기 써 있죠. 많은 수의 멜라닌 합성 효소가 있냐 없냐의 차이. 그래서 멜라닌이 많냐 적냐의 차이래요. 그죠? 멜라닌이 많으면 갈색 눈이 되고 멜라닌이 적으면 파란 눈이 된대요. 근데 그것은 적은 수의 멜라닌이냐 많은 수의 멜라닌 합성 요소가 있느냐의 차이인데 그 차이는 결국은 어떤 차이가 결정을 하냐? 맞습니다.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차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란 눈 눈동자는 파란 눈동자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유전자를 이렇게 단백질로 합성을 하다 보면 이 유전자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전사 번역 뭐 이런 것도 하는데 번역을 하면 적은 수밖에 안 나요. 근데 갈색 눈을 가진 유전자를 가지고 번역을 하면 되게 많은 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자. 잘 설명할 수 있겠죠? 핵내에 뭐가 있어요? 핵내에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색 눈동자를 가진 유전자는 그 유전자의 일부분이 RNA로 바뀌어서 RNA가 어디로 갑니까? 리보솜으로 가면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많은 수의 멜라닌 합성 요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갈색 눈동자가 생기는 거고요.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 같은 경우는 적은 수의 멜라닌 합성 효소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파란색 눈동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전자가 다르니까 겉도 달라지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전사와 번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 겁니다. 이 영상 굉장히 리얼하고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한번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DNA예요. 지금 DNA에 여러 가지 효소들이 지금 붙고 이게 다 효소들입니다.
효소가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다양한 이 효소들이, 이 효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양한 중합체들이 막 붙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스타트! 빵! 나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좌좌좌좌좌 뭐가 여기 합성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RNA가 합성되는 겁니다. 지금 요 DNA 서열을 가지고 요 효소가 이렇게 빨리 지금 RNA가 쭉 따라서 이게 RNA가 합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중가닥이겠지만 얘는 RNA. 그래서 만들어진 RNA. 요 지금 RNA가 이제 핵 밖으로 나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핵 밖으로 나와서 지금 요게 뭡니까? 요게 바로 리보솜이에요. 그래서 RNA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까지는 지금은 배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 리보솜에서 결국 이 RNA가 번역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의 원리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도장 찍듯이 번역이 되면 요게 바로 뭔가 요렇게 생기는 거. 요 빨간색 서열이 바로 폴리펩타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서열을 가지고 요 폴리펩타이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3차 구조, 4차 구조가 되면서 결국은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래서 전사와 번역에 대해서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결국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서열이 RNA가 되는 거 이것을 전사. 전사는 모든 DNA가 다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필요한 유전자만 전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번역은 뭘까요? 번역은 전사된 RNA가 단백질로 어떻게 보면 폴리펩타이드로 그 RNA가 가지고 있는 서열 그 RNA가 가지고 있는 서열은 결국 누구 거였어요? 그죠? DNA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서열이었죠. 그 서열을 가지고 번역해 나가는 거.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는 거. 온전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여기서 우리 생물학적인 지식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뭐냐? 우리 모든 세포는요. 어떻게 보면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는 거 오케이예요. 모든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 어떻게 보면 아빠에게서 절반 받고 엄마에게서 절반 받는 동일한 유전자를 모든 세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세포에서는 막 그런 소화효소가 많이 나오고 어떤 세포에서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이런 차이는 다 무슨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유전자, DNA는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나오는 RNA는 그러니까 전사가 되는 RNA는 다 다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전사가 되는 RNA는 다 여러 가지 시그널에 따라서 이 세포에서는 이 유전자만 전사해. 이 세포에서는 이 유전자만 전사해. 그래서 이 단백질만 만들어줘. 우리 눈에서는 멜라닌과 관련된 그 색소만 만들어줘. 막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 몸은 다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전자가 아까처럼 뭔가 이상해졌어. 돌연변이 일어났어. 그러면 보통은 질병이죠. 근데 걔가 과연 진화의 원동력이 될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네, 그럼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바로 뭐냐? 전사.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전사라는 것은 여기 이제 보이겠지만 이게 지금 핵이에요. 핵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 그림이에요. 핵 내에 DNA가 있습니다. DNA는 모든 세포마다 동일한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포가 굉장히 많죠. 수십만 개 되는데 그 수십만 개의 모든 세포는 가지고 있는 이 DNA의 염기서열은 똑같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건 다 복제가 된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 세포들이. 그래서 다 똑같은데 근데 그 중에서 이 세포에서는 이 단백질이 필요하다. 이런 시그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필요한 부분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전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필요한 부분만 복제해 주세요. 전사. 그래서 전사가 되기 위해서 아까 막 단백질이 막 덕지덕지 막 붙죠. 그래서 효소가 딱 되면 겁나 빨리 막 그 자크가 확 열리는 것처럼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런 현상들 쫙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뭡니까? 요게 RNA예요. 그래서 이 RNA가 결국 여기 있는 복제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 여전히 무슨 서열이 있어요? 염기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지고 있는 염기 서열들이 이제 번역이 되죠. 그걸 이제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RNA가 핵을 빠져나가 세포질로 이동을 하면 걔네들은 번역이 되는데 이 번역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쵸. 리보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보솜이라는 장소에서 아까 폴리펩타이드 요게 이제 그거죠. 단백질. 단백질이 물론 바로 되지 않습니다. 4차 구조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폴리펩타이드. 그러나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단백질과 폴리펩타이드를 구별해서 배우진 않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는 요 큰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이런 것들을 센트럴 도그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생명과학에서 가장 핵심되는 생명 중심 원리 그겁니다. 우리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